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좀 마지막 발악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발악이라는 표현은 좀 거슬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 선거 캠페인에는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왜 있는지를 깜빡 잊은 모양입니다.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진짜 가장 피해를 입은 피해 여성이 직접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 뒤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그러니까 피해 호송이라고 해서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던 민주당의 여성 의원 3인방이 박영선 캠프에서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났나요? 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내외로 뒤지고 있는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뭐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자, 어제 저녁 박영선 후보가 박영선 TV를 비롯해서 진보 성향 유튜브 6명과 합동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참여한 6명의 진보 성향 유튜버들, 이 중 상당수가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2차 가해 논란의 당사자들입니다. 자, 남인순, 고민정, 진선미, 이 여성 3인방이 캠프에서 사임할 만큼 2차 가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후보를 내는 것조차도 참 창피한 일입니다. 후한무치한 일입니다. 원래 당헌에는 내면 안 됩니다. 이걸 이낙연 대표가 무리하게 당원 투표로 고치기까지 하면서 후보를 냈는데, 그러면 최소한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 여성한테 대한 2차 가해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뒤 남인순, 진섬이, 고민정이 사임한 뒤 보름 만에 또다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사람들과 유튜브 합동방송을 한 겁니다. 뭐 사정은 알겠습니다. 다급해져 가지고 이거 뭐 방송에는 뭐 잘 나갈 수도 없고 힘들다, 그러니 유튜브라도 한번 하자, 모여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후보가 뭐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소견을 밝힐 수 있지만 하필이면 이미 2차 가해 논란으로 무리를 빚은 그런 의혹이 있는 유튜버들과 합동방송을 했다. 급하긴 참 급했나 보다 싶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박영순 후보는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박원순 전 시장의 2차 가해를 나도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는 건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원순 예찬론을 계속해서 올리자 박영순 후보 본인도 뭐 자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상임위원장, 상임대책선대위원장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런 의혹, 2차 가해 의혹이 있는 유튜브들과 합동방송을 한다? 아무튼 박영선 캠프는 아무런 컨셉,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박영선 캠프가 하는 걸 보면 네거티브, 오세훈 그냥 헐떡기, 아니면 박원순 시절을 그리워하는 2차 가해 의혹이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박영선 후보 본인이 여성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피해 여성에 대한 그분의 인격, 명예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이기면 되는 겁니까? 이기지도 못할 겁니다만, 아무튼 박영선 후보 정말 좀 이상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저녁 진보 성향 유튜브 6명과 합동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유튜브 채널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박영선 TV를 비롯해서 이 박영선 후보와 진보 유튜브 긴급 토론회 서울을 구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했습니다. 출연자는 고발뉴스 TV의 이상호 기자,
김용민 TV의 김용민 PD, 새날 푸른나무 PD, 이동영 TV의 박지희 아나운서, 박시영 TV의 박시영 대표, 시사타파 TV의 이종원 PD 등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자, 고발뉴스TV 이상호 기자, 지난해 9월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에 대해서 김재련 해바라기 센터 비밀이 풀렸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김재련 씨는 이 성의 국정원장이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가 박근혜 정부 시절 한나라당 인사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해바라기 센터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팩트 자체가 틀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낙검수 출신인 김용민 PD, 지난 1월 박원순 성희롱 또 물증 없는 단죄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성희롱을 인정한 법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2차 가해 의혹입니다. 어떻게 판사가 또 국가인권위가 박원순을 성추행범, 성희롱범으로 만들지 않아서 이렇게 애를 쓰는지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라며 반론권을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방송에 출연한 박진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공격적 젠더이즘이 두렵다, 마이크 앞에서 말하기도 두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많은 물증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인권위도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판사가 그렇고 그렇게 판결하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 새날의 푸른나무 PD, 지난해 12월 그녀가 보낸 편지 이제 확실해졌다 라는 방송에서 한 언론이 공개한 피해 여성이 박원순 전 시장에 보낸 편지를 인용하며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의 편지가 맞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라고 했습니다.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런 정도로 편지를 썼다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2차 가해 의혹이 있는 사람들과 박영선은 어제 저녁 라이브 톡쇼를 한 겁니다. 또 이동영 TV의 박지 아나운서, 프리랜서 아나운서입니다. 박지 아나운서는 지난해 7월, 논란이 컸죠. 이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켜 TBS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 뉴스공장 외전 더룸에서 하차했습니다. 자, 박지희 아나운서 청정구역 팟캐스트 도중 피해자에 대해 4년 동안 그러면 대체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 너무도 궁금하다. 이건 정말 심한 2차 가해입니다. 자, 지금 이런 사람들하고 박영선 후보가 어제 저녁 한 겁니다.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자, 또 다른 박시영 대표, 박시영 TV 유튜브 방송에서 김재련 변호사 태도에 대해 말들이 많다,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다, 박 전 시장 비서진 중에서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 과거 비서활동하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얼추 사실관계가 대략 파악되지 않을까, 이것도 2차 가해 의혹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송들을 했던 사람들만 다 모았네요. 보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박영선 후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도덕적으로 박영선 후보 본인이 밑에서 아이디어가 들어오더라도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시사타파 TV 이종원 PD,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 날인 지난해 7월 10일 고 박원순 시장님 인권운동가에서 서울시장까지 서울의 빛이었다는 제목에서 유튜브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 박 전 시장 조문을 갔을 때 고인 의혹에 당 차원 대회 계획이 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XX 자식이라고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서 기자이기 이전에 사람이야 하는데 사람도 안 된 것들이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니 그 기사의 진실성이 있겠냐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다 이런 사람들만 모였네요, 보니까. 자, 어쨌든 지금 피해 호송이라는 이 논란 때문에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이 캠프에서 나간 뒤 보름쯤 됐나요? 근데 벌써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렇게 2차 가해,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있는 인물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선거 포기했나요? 서울시장이 이제 안 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이나 하자. 그게 하필이면
박원순 전 시장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